민주노동기회 강군열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학연합국동지회장 강군열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지난 주간에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이 한일 지금 갈등에 대해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53%가 잘하고 있다. 35%가 못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속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말에 결자해지란 말이 있습니다. 매듭을 맺히게 한 사람이 풀어야 되는데 이번 한일 갈등을 촉발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문재인 맞습니까? 여러분, 이 한일협정이 1965년에 체결 확정돼서 양국의 국회까지 비준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은 모든 외교 활동에 있어서 이 비준된 이 한일협정에 따라서 외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일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2005년도에 그동안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비밀로 보관되어 있던 이 한일협정서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살펴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1조 경제협력 자금에 관한 협정이 있었습니다. 경제협력 자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일 청구권 자금 5억 달러, 3억은 무상, 2억은 유상, 1억은 나중에 다시 상업차관, 6억 달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 중에서 2억 달러는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대일 청구권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국가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또다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양국이 완전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하게 해결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이 협정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결정이 돼가지고 위원장은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씨가 맡았고 정부위원 중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이 문재인이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무상 3억 중에서 2억은 포항제철 건설 자금으로 들어갔고 1억 중에서 6,200억을 끌어서 그것을 7만 2천 명의 강제 피해 보상용으로 그것을 갚아줬습니다. 그러니까 7만 2천여 명의 그 강제 노동에 착취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모두 6,200억 원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양국 간의 갈등은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이 한일협정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인 것입니다. 2003년도에 김능한 대법원 판사가 개인 청구권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폭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청구권 자금을 받았으면서도 그 액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개인들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일협정에 따라서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패소, 그래가지고 결국 2013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서
이게 만약에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이 한국 개인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엄청난 외교 갈등과 분쟁이 있을 테니까 이 재판 결과를 좀 연기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심각한 외교 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도 2018년도 10월 달에 김명수 대법관과 그 8명으로 9명으로 이루어진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이 신일본 제철에 피해 보상을 한 4명의 대한민국 개인에게 1억씩 보상을 하라, 그런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 내용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일본 제철의 그 회사 재산이 압류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마땅히 이건 항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서! 청구권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끔 결정되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 1965년도에 한일협정이기 때문에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협정 내용의 제3항의 3조에 보면은 만약에 이 청구권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보다 앞서 먼저 양국 간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명문 규정으로 못 박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서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외교적인 그런 해결 노력을 접근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런데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사법부의 독자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권 분립으로 인해서 행정부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판결에 간섭할 수 없다 하면서 외교적인 해결 노력을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두 번째 진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는 이 문재인 정부에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문을 받고도 그 시한인 지난 7월 18일까지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협정대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일본은 한일 협정 준수하는 국가가 됐고, 대한민국은 한일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어서! 그러니까 아베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우위를 선점하게 됐고, 결과에 따라서 경제 보복이 들어와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그리고 우리 기업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원인 제공자가 문재인 정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시면 만세! 어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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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 갈등과 분쟁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 문재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파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시아에 53개국이 있는데 중국도 그 지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도도 지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국민 소득이 높다 하는 싱가포르도 파이트 리스트 국가가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 53개국 중에서 한 나라인 파이트 리스트 국가의 반열에 있는데 그것까지 끌어내릴 소리 문재인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여적이다! 문재인이가 손으로 잡고 하는 일마다 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원전도 무너지고 외교는
고립되고 4대강은 파괴하려고 하고 화이트리스트 국가라고 하는 그 귀한 자리도 끌어내렸으니 이런 문재인 청와대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내년도 선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민족 감정을 선동하는 문재인, 당신은 당장 청와대에서 내려가라! 물러가라! 내려가라! 물러가라! 내려가라! 물러가라! 감사합니다. 충성!